예전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반촌에 들어가 며칠을 묵었습니다. 반촌은 성균관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로 주로 하층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 응시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선비가 머물던 집은 집주인인 남편이 매일같이 출타 중이라 대부분 그의 아내만 홀로 있었는데 그녀는 썩 괜찮은 얼굴과 몸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비는 그녀에게 마음이 갔고 단 한 번이라도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마시를 나가 단 둘이 안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음욕이 발동한 선비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고서는 제발 하룻밤만 같이 하자고 통사정하였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려 하였지만 애써 찾아온 손님이고 그가 낸 방세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지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의 청을 받아들였죠. 한데 정을 통하려는 찰나 갑자기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청마루로 올라서더니 그대로 방문을 열고 들어올 참이었는데 선비는 후다닥 치마로 그녀의 몸을 덮고 고개를 돌려 들어오는 남편에게 치마 쪽을 눈짓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남편은 선비가 낯선 여인과 방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 줄로 착각하여 문을 닫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리, 이번 일은 모른 척 해줄 테니 나중에 방값을 치르실 때 한 양 더 얹어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대문을 나서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선비는 남편이 나가고 나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녀와 한껏 즐겼죠. 이를 치른 선비는 방을 나가 바깥채에 묵고 여인은 남편이 의심할까봐 이웃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참 만에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옆집에서 남편이 오는 것을 본 아내는 곧바로 나와 그를 뒤따라 들어갔죠. 자네는 그새 어디 갔다가 지금에서야 들어오는가? 옷을 지어야 해서 이웃 손을 빌려 마름질하러 다녀왔지요. 한데 그이가 어디 갔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 좀 늦어졌네요. 그런가? 그나저나 방에 묵고 있던 선비가 웬 여인을 데려와 그새 일을 벌였다네. 그것도 안방에서 말이야. 그래서 방사용료와 모르는 척 해주는 대가로 한 양을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받도록 하게나.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 여인이 자신의 부인이라는 것은 추호도 의심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둘의 미래는 선비가 과거를 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에서 묵던 선비는 단번에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평양 감사가 되었죠. 이 소식을 접한 남편은 괜시리 들떠 말했습니다. 마누라, 저번에 왜 그 선비 있잖나? 우리가 자는 안방에서 웬 여자와 정을 통했던 선비 말이야. 네, 그 일로 한 양 더 받았던 선비 생각납니다. 한데 왜 그러시죠? 시장에 갔더니 글쎄 그 선비가 평양 감사가 되었다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내 평양 가명으로 떠나려고 하네? 혹시 아나? 가서 아는 척을 하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돈 몇 냥을 얻어올 수 있을지? 아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대단한 인연이라고 은혜를 갚는답시고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기껏해야 며칠 재워준 것밖에 없잖아요. 혹여 내가 간다면 또 모를까. 내가 가도 못 받는 걸 자네가 간다고 뭔 수로 얻어올 수 있겠나? 여인은 황급히 입을 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말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걸려 겨우 평양 가명에 도착하였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감사를 배웠는데 감사는 그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 했죠. 그는 하인을 시켜 그를 별채로 안내하게 한 다음 밥을 내오라 지시했습니다. 밥상은 무척이나 조촐하였고 그것을 받은 남편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니었죠. 다음 날 감사는 아침 일찍 찾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밀린 업무가 많으니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게.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손님 대접을 못할 것 같으니 돈을 받고 집으로 떠나주면 고맙겠네. 노잣돈 몇 냥을 주며 말하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푸대접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큰 소리 떵떵 치며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무척이나 민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맞이하며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죠. 그래, 얼마나 받아오셨어? 받긴 뭘 받아 이 사람아? 아, 하나 받은 게 있긴 있지. 과거도 모르는 망할 놈이 내게 준 푸대접 말이야. 제가 분명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100번 내려가 본들 얻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내려가야만 얻어올 게 있다고. 남편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임자야 말로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 자신 있게 말하는가? 그래, 알겠네. 임자가 그리 말하니 내일 당장 평양으로 출발하시게나. 평양 감사에게 얼마나 뜯어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리하여 아내는 행장을 꾸려 평양 가명으로 갔습니다. 영문의 문지기를 통해 자신이 찾아왔다고 통지하니 감사가 바로 들어오게 했죠. 그녀는 섬돌로 올라가 감사를 뵙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 나으리.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찌 이 먼 곳까지 홀로 오셨소? 여인 혼자 올 거리는 아닌데 말이오. 잠깐, 이럴 때가 아니지. 내 안채로 안내할 테니 그곳에서 여독이나 푸시구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감사는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위로한 다음 관아 안채로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에게 일러 귀한 손님이니 대접을 잘하라고 지시했죠. 그녀는 관아 안채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옛날의 정분을 잊지 못하고 감사와 밤마다 사랑을 나누었죠. 둘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 무색하게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머문 그녀는 감사에게 퇴청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문 지 어느덧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있고 싶지만 아무래도 홀로 두고 온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려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듯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있다 가라 하고 싶지만 자네 사정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대신 내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지고 가게나. 물론 하인들을 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감사는 행하를 적을 종이를 드리라 하더니 큰 글씨로 직접 돈 수백 냥과 그 외의 명주와 면포, 조기와 참기름 따위를 적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평안도 지방의 특산품이었죠. 여인은 선물을 실은 당나귀 그리고 그것들을 통솔하는 하인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벼슬아치의 행렬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가지고 온 짐을 마당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마당이었는데 여인이 가지고 온 짐들로 인해 곧 발 디딜 틈도 없어졌죠. 남편은 오랜만에 만나는 부인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마당에 놓여져 있는 선물들을 보고는 잔뜩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힐끔 보고서 간단한 인사만 한 뒤 내려놓은 물품들을 차례차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짐꾼들도 다 떠나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려갔을 때는 물건은커녕 돈 몇 냥만 받고 쫓겨났는데 임자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선물들과 돈을 얻어왔단 말인가? 내 이 두 눈으로 보고도 당체 믿기지가 않네 그려? 그러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이제는 당신께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 듯 싶네요. 여보, 지난번에 감사나리께서 과거를 보려고 우리 집에 머물 때를 기억하시지요? 그때 감사나리께서 한 여인과 함께 정을 통한 일도 기억하시는지요? 당연히 기억하지. 반값을 한 냥이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어찌 잊어먹겠나? 그때 옆에 누워있던 여인 역시 기억하시나요? 치마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못 봤지만 아마도 기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해봤지. 사실 그 여인이 바로 저였답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랐다가 이내 아쉬운 듯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진작 말하지 그랬나? 생각할수록 아깝고도 아깝구만. 그때 누워있던 게 자네란 걸 알았다면 내 100번이라도 눈 감아 주었을 텐데 말이야. 그랬다면 오늘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 아깝구만. 선물과 돈에 눈이 멀어 아내의 부정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부인은 어이가 없어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